자, 거기서 자, 의뢰인 의무도 있고 개공 의무도 있죠. 쌍방적 중개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맺으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럼 일반하고 비교해 볼게요. 일반은 요청이 있더라도 협력 작성이죠. 근데 이건 의무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는데 다른 서식을 써도 되죠. 근데 이것은 법정 서식만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는데 여기는 몇 년 보관? 3년. 그러면 이제 다 차이점이죠. 3년 보존하라. 자, 그러면 자, 일반은 정보 공개 의무가 없었죠. 근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저 매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며칠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까? 7일. 자, 7일 이내에 해줘야 되고,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하라 그랬잖아요. 일간신문. 자,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였어요. 그럼 공개했어도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올라간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자, 지체 없이 자, 이것은 지체 없이 공개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모르잖아요. 문서로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상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고 문서로서 해야 되고 2주일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개공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제재가 있겠어, 없겠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전속 중개계약서를 쓰라 그랬는데 쓰지 않거나 보존하라 그랬는데 보존하지 않았다. 어떤 제재 들어갑니까? 업무정지 들어가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자,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 그랬는데 통지하지 않았어. 공개를 했으면 공개했다고 알려주라 그랬죠. 위반하면 어떤지 확실해? 자, 업무정지랍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렸어요. 에? 임의적 등록 취소? 줄여서 임치까지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X를 왜 적어? 아주 좋았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자, 그러면 업무 처리상 2주일에 한 번씩 의뢰인에게 통지하라 그랬죠.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확실해? 왜? 아, 빨간색. 아주 좋았어요. 이런 요령만으로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데 수행했어, 안 했어? 어떤 제재? 500만 원 과태료. 자, 500만 원 과태료. 또 노란 불필에서 임치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 자,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재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것이 뭐냐면 지금 정보만 공개하라 그랬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인가 이거 공부해야 되죠. 이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사항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소재지, 물건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용도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써요.
기본적 사항은 공개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도로, 대중교통의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밀조량, 소음, 진도. 이것을 우리가 약칭해서 뭐래요? 이거 공개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개를 하되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자, 성명을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에 공개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 그랬어요.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 이 매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개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무슨 금액? 예정 금액. 거래 무슨 금액? 예정 금액 공개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슨 지가? 공시지가를 공개하되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해도 되고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런 사항을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며칠이네? 7 공개를 하라.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개공 의무사항, 자, 뭘 공개해야 될 것인가 공개해봤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러 갈게요. 자, 그러면 개공이 의무가 있으면 누구 의무도 있어요? 의뢰인. 누구 의무도 있어요? 의뢰인 의무가 있어요. 이 복잡하게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도 의무사항이 있다고요. 자, 의뢰인 의무사항은 딱 세 가지.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 지불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위약금은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개보수 해당하는? 확실해? 정말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입니다. 해당하는이란 말은 전액.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입니다. 실비. 지불하라. 자, 이건 중개보수 얼마 범위내에서? 50% 범위 내. 50% 범위 안 또는 범위 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협조하라. 자, 협조하라. 자, 병명균열이 있냐 물어보면 협조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위약금 지불은 또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까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거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공을 배제하고, 개공을 뭐하고?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갑하고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어요? 그러면 다른 개공에 의뢰를 하면 안 되죠. 의뢰를 한 것까지는 위약금 안 물어.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성사시켜 버려야 돼요?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럼 B는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왜? 계약 성사시켰으니까. 근데 누가 문제예요? A가 보수 청구해서 받을 수 있냐? 말이 보수지 위약금이죠. 얼마를? 전에. 그러면 위약금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 계약했을 때 이걸 100만 원 주기로 합의했더라면 100만 원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배제했다는 뜻이 뭐예요? 자, 둘이 전속을 맺었죠? 그래서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는데 그날은 계약 안 맺고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수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얼마를? 전에 해당하는. 정리되어 있죠? 그럼 이쪽에는 전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 법이 없으니까. 몰라. 이야기 안 했나? 자, 여기는 여기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우리는 의뢰인하고 개공간의 관계 위약금 문제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중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개공이 소개해줬는데 자기들끼리 계약해보고 개공 빼버리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분쟁이 일어나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일반 중개에서는. 그러죠? 그게 일반 중개에서는 판례가 나와 있는데 갑하고 을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그걸 준용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없다고 해서 있다고 해석을 하십니다. 하면 돼요. 뭔 소리 아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것은 어떻게 했을 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자, 어디 가다가 만나서 계약을 해본 것 같아요? 시장 가다가. 그래, 시장 가다가 만났어. 좋았어요. 그렇게 계약을 해봤어. 그럼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개공이 기대권은 무너졌잖아요. 중개 보수 청구해서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 한 푼 더 자기가 소개해줬어, 안 해줬어? 그럼 뭘 받아? 비용, 실비. 이게 중개 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근데 50% 범위 내에서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원래 이제 이걸 얼마 받아냈냐 이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둘이 이걸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100만 원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개공이 이 물건 조사로 다니면서 교통비, 이런 실비가 7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보수 100만 원 받아, 못 받아? 이건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이제 자기 돈 얼마 들어갔어요? 70만 원 중에서 얼마? 50만 원. 그러면 자기 돈 얼마 손해봤어요? 20만 원. 그 말이고, 만약에 비용이 20만 원 들어갔다면 20만 원만 받는 거예요. 범위 내니까. 범위 뭐니까? 내니까. 뭐 이거고, 그 다음에 협조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하고 전속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문제집 들어가 볼게요. 자, 79페이지 1번 문제. 79페이지 1번 보고 있습니까? 자, 다음 설명 중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자, 전속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개공이 중개를 완성시켜서 거래 계약을 체결했어요. 개공은 의뢰인에 대해서 보수 청구를 갖는다. 자, 이 지문을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거 봐보세요.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아까 몇 개월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 기간이 끝나버렸죠? 근데 그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일반 중개 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래 성사시키면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체할 때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다 맞습니까? 맞죠. 개공이 정보망에 중개된 거래 사실을 거래상부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건 정보망 내용인데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가 끝나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제? 업무정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최대가 몇 개월? 그러니까 이내니까 3월 업무정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2010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13년 9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을 거부당했다.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봐? 3년. 그럼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그러니까 못 봐. 맞는 말이고. 전속 중개계약 유효 기간은 몇 월? 3월이 원칙.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있어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2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공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라고 했어요. 낙성 의사표시만 합치면 되면 계약 성립. 자, 그 다음에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은 개공 국토교부증의 계약서 사용하여 일반중개 체결을 의무하고 있으므로 의무와 틀렸죠. 그러면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불효식. 그러면 주의할 것. 전속중개계약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식 불효식. 불효식이라 그랬어요. 불효식. 중개계약은 무조건 불효식이요. 계약서 쓰도록 의무하고 있지만 안 쓰면 제재만 받지 효력 발생해요. 자, 3번 판례는 개공과 의뢰인과는 민법상 이인관계에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맞아요? 네. 이임 유사의 무명계약 기억납니까? 자, 위임하고 중개 공통점 뭐예요? 자, 거기 이인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유사한 계약이 뭐예요? 유사한 계약으로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고. 벌써 잊어먹었어. 5페이지. 6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있어요. 6페이지 보면은 밑에 도표에 중개하고 임 공통점이 뭐라고 써요? 그래,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 성관주의. 이임 유사 그러면 그게 딱 나와야지, 성관주의.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머릿속에서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머릿속을 톡톡 쳐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이임유사 계약입니다. 위임유사.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위임유사 무명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자,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보면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 의뢰를 받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작성 의무가 있어 없어? 협력 작성이라고 했어요. 요청이 있더라도 안 써줘도 돼요. 됐어요? 한다가 틀렸고. 자,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계약 자유 원칙에서 결정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 시 개공과 의뢰인과 합의하여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요? 합의해서 더 받으면 돼? 안 되지.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어떻게? 그렇지. 그렇죠. 오늘 그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오늘 그거 안 하고 넘어갈 큰일 날 뻔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80페이지 4번 문제. 개공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모두 공개한 것은 아니다. 자, 맞아요? 자, 둘 중 하나. 둘 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가 아니라 또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아무 때나 공개하면 돼요. 이 지문이 맞는 거고.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맞고 맞습니다.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망의 거래 예정금액 권리관계 주소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종류 등을 공개한다. 뭐가 틀렸어요? 자,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어요. 아니 된다고 나왔어요. 이게 틀렸고. 자, 개공은 의뢰인과 전속중개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 맞죠? 의뢰인은 개공과 일반 중개를 체결하더라도 중개된 거래를 중개한 다른 개공에게 의뢰할 수도 일반은 가능하죠. 위약금도 안 물죠. 자,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정답. 5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중개하도록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없다 그랬네. 있어 없어? 있죠. 없다 그랬어요. 틀렸어.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지. 뭐 여기 있잖아요.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공이 의뢰인을 접수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 규칙 서식 중개계약서의 개공과 서공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 질문 맞았어요? 맞았어, 틀렸어? 왜 틀렸어? 또는 맞아? 그렇죠. 자, 그러면 힌트 틀렸어. 뭐가 틀렸어요? 자, 아직도 헤매고 있어. 서공은 중개계약서는 같이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럼 서공이 같이 한다는 규정은 어디만 나와?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만 나옵니다.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서공이 같이 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뢰인하고 누구만? 개공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거예요. 미시 아니고 또는. 근데 이제 이 중개계약서는 서공이 같이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만약 이 접수를 받았어도 서공이 서명 날인을 한다 안 한다? 개공이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개계약서는 그래. 일반이든 전속이든. 정리되고 있어요? 서공이 같이 한다는 경우는 어디만 나온다?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자, 4번. 우리 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중개계약서 기재란에 권리 이전용하고 취득용 구분해서 돼 있어요? 자, 중개계약서가 이전용, 취득용 구분해서 계약서 쓰도록 돼 있냐고. 죽여. 요약집 83페이지. 83페이지 보세요. 83페이지 그 서식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 위에 도표는 앞쪽 계약서 앞쪽이고 밑에 도표가 계약서 뒤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권리 이전용 계약서가 소유자 등기 명의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이용자 거래 의뢰 금액들 있고 취득용 계약서가 희망 물건의 종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전용하고 취득용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렇게 맞는 말이지. 계약서가 매도 의뢰 들어올 때는 이전용만 쓰는 거고 매수 의뢰 들어올 때는 취득용만 쓰는 거고 그 위에 도표 앞쪽은 둘 다 쓰는 거고 그 위에 도표 있잖아요. 그 계약서 앞면이거든요. 이것은 이전이든 취득이든 무조건 쓰는 거고 그 밑에 도표 뒷면은 매도 의뢰가 들어올 때는 이전용 매수 의뢰가 들어올 때는 취득용. 그러면 이전용하고 취득용 구분하여 기재한다. 자,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서 이게 정답이야. 기출문제입니다. 기출지문. 이 4번이 기출지문이었어요. 과거에. 출제됐던 지문이라고. 이제 그래서 중개계약서 서식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 그 취득용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중개계약서 취득용 계약서에는 단어가, 공통 단어가 뭐예요?
희망. 그게 문제 풀기도 쉬웠지. 알고 있었으면 그 문제 같지도 않죠. 희망자가 안 들어가면, 희망자가 들어가면 다 취득.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에 희망지역, 그 밖에 희망지역. 조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란 단어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합격할 수 있다는 뭐다? 중개사법 100점 받을 수 있다는? 그렇지.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원위치 하세요. 81쪽으로. 문제집 81쪽. 원위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개공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등록 취소요? 업무정지. 아까 업무정지라고 했잖아요. 붉은색 업무정지.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약간 이제 사례 형태로 바꾼 거잖아요. 갑은 2020년 1월 10일 자기 소유 주택 매매와 관련해 개공 을과 유효기한 5개월의 전속중개 체결했다. 자, 전속중개계약 5개월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하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다. 이분은 이걸 또 자주 내네. 과가 아니라 또는 됐어요? 자, 을이 전속중개 보존한 기간은 5년이요? 3년. 틀렸고. 을이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해. 지체 없이 맞지. 공개하는 거에 며칠? 공개했다는 사실은. 맞잖아요.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지.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래, 그렇게 벌칙까지 착착 나와야 돼. 이게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뭐 이렇게.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는가 보세요. 갑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다. 을은 2020년 1월 20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자,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7일 이내에 해야죠. 10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1월 20일은 넘어버렸죠? 7일 넘었잖아요. 그걸 묻는 거고. 자, 5번. 을은 갑에게 계약처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통지하라 그랬죠? 방법이 제한이 없어요? 서면으로만 해요, 서면. 구두로 하면 안 돼요. 방법이 제한이 있는 거지. 자, D페이지 살짝 넘어가요. 7번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을 쓰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특정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대행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고. 당사자는 약정이 없으면 6개월이요? 3개월. 이거 하나 틀렸고. 자, 개공이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처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한다. 맞습니까? 맞고. 자, 전속중개의 유효기간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의뢰인은 전속중개는 개공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맞어요? 확실해요? 얼마를? 해당하는 전에 다른 개공에 의뢰해서 거래까지 끝냈죠. 위약금 물어야 돼. 그럼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니을.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내용 중 맞은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자, 개공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가지고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맞고. 개공 정보상에는 주소, 성,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이것도 맞았네. 맞았죠? 의뢰인은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보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맞았어요? 맞고. 개공이 전속중개를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대통령이 정한 기간 3년간 보관해야 된다. 맞아요? 자, 국토교통부령이야? 대통령령이야? 대통령 맞아. 자, 뭐 대통령령이냐 국토교통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법정 서식 국토교통부령이요.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라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문제를 뭐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개공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입니까? 업무정지. 업무정지.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그래서 중개계약 파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자, 그러면 뭐 공부하러 떠나야 돼? 부동산 거래 정보. 이론 간단히 한번 보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요약지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32페이지. 32페이지 펴놓고 표만 넣으세요. 표만 놓고 칠판 보고 감상하시면 돼요. 자, 표 놓으란 이유는 뭐 굳이 필기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쫙 한번 훑고 문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만 굴려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가 봅니다. 정보망은 누구 상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써요? 개공끼리, 사장들끼리. 그죠? 그럼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누구 지정을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이요, 지정이요? 지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개인도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어요? 법인은? 법인도 운영 가능하죠? 근데 법인 개공은 안 돼. 중개법인은 안 된다고. 왜 중개법인은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업 6가지 속에 정보망 사업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일반 법인은 돼요. 그죠? 중개법인, 법인 개공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 받으려면 지정 절차가 있죠. 자, 지정 절차는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고비를 해서 국장에게 지정 신청이 들어가죠. 그러면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그러면 교부 받으면 바로 영업을 해야 돼요? 운영규정 정해야 돼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해서 승인을 받아요.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변경할 때도 승인.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죠. 자,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지정 요건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일단 지정 요건은 부가통신 사업자만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운영하려면 회원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회원이 누가 돼요? 개공. 전국적으로 얼마? 2개 이상 시도에서. 응? 2개 이상은 시도에서 얼마? 30. 그러면 어떻게 하냐? 5, 2, 3. 500명, 2개, 30. 그럼 정보처리 기능사라 그랬어요? 기사라 그랬어요? 기사 몇 명? 1명 이상. 자, 개공이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몇 명? 그럼 마지막 뭐가 필요해요? 컴퓨터 설비. 용량이 커야 돼, 적어야 돼. 국장이 정한 거죠? 그럼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그렇지. 자, 아주 좋았어요.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건인데 신청할 때는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죠?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4번. 개공 등록증 4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컴퓨터 설비 확보할 수 있는 서류.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원본인데 여기서는 전부 다 뭐요? 그리고 자격증은 확인 서류인데 여기는 4번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 보고 있어요?
자,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봐주세요. 자,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정을 해. 기간도 알아야 되지만 시점 언제부터인지. 자, 그러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날로부터 지정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설치 운영은 승인 시부터 1년이요? 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날로부터 1년이요. 이날로부터 1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고, 기간, 시점. 이걸 잘 알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러 갈게요. 이론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러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고, 이용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럼 개공이 매물에 관한 정보를 올려보낼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짓 공개하지 말아달라. 또 거래가 끝나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언제까지? 근데 개공이 이거 위반했다. 공개하라 했는데 거짓 공개하지 말라는데 해버리거나 통보하라는데 안 하면 어떤 죄적이 개공에게? 밑에 건 업무정지, 위에 것은 임치요? 둘 다 업무정지란데? 둘 중 하나는 맞겠지. 최종 결론. 업무정지 둘 다. 둘 다. 예, 좋았어요. 짝꿍은 아까 친해졌다 그랬지. 그래. 아주 좋아서 둘 다 업무정지. 개공이 이 거짓 공개하지 말았는데 공개하거나 거래 끝나면 통보하는데 안 해주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라 그랬어요? 개공으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그러면 틀려버려요.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이 말은 수정해서 정보를 내리지 말라 이 말이고, 차별 공개하지 말라. 서울에 있는 개공하고 경기도 개공은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위반하면 이 거래정보 사업자 어떻게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자, 물론 뭐 빠진 거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보완 들어갑니다. 자, 문제집 들어가 볼게요. 자, 86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냈습니까? 틀린 거 골라냈어요? 왜 옳은 거 골라냈어요? 그렇지. 자, 정보망이란 개공과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맞아요? 누구끼리? 개공 상호 간.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 간.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도 맞습니다. 맞죠?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변경성을 받지 않고 정보를 운영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이거요.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는 맞아요. 근데 지정 취소는 기소기요, 재량이요. 취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3인이요, 1명? 1인. 정보처리기사 1인. 공인중개사 1명이에요. 자, 5번 개공이 정보망에 정보를 허위 공개했다. 지정 취소요? 업무정지. 개공에게 지정 취소가 어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억지로 만든 거네. 자, 이해됐어요? 업무정지. 자,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옳은 걸 골라야 했어요? 틀린 거? 자,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도의사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입니다. 네, 2번. 정보망이란 개공과 의뢰인 상호간? 개공 상호간. 이렇게 들어가야지. 개공 상호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거래정보에서 허가권자는 국장이다. 지정권자. 허가권자가 아니죠. 지정권자.
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보를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해야 돼요? 1년이고 하회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5번. 개공은 정보망을 통해 거래한 경우 거래가 완성된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걸 위반하면? 그렇지. 업무정지. 그렇게 이제 제재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걸 골라냈어요? 틀린 거? 자, 정보망 취소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습니까? 맞고.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가하고 일반적으로 체결한 개공은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협회 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전속은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간신문을 아니 일반 중개를 맺더라도 정보망 활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의무가 아니어서 그러지. 물건 빨리 중개하려면 정보망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일반도. 의무가 아니다 뿐이지. 3번. 공인중개사 2인 이상 확보는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요? 몇 명? 1명 이상 확보하면 돼요. 이게 틀렸고. 자, 개공은 중개된 거래가 완성돼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법인 거래정보사업자 해산으로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장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 법인의 해산 및 해산은 성질상 청문을 거쳐 안 거쳐? 안 거칩니다. 원래 청문을 거쳐야 되죠? 그건 성질상 거치지 않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정보망 지정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국장은 매매 등 정보 공개와 유통 촉진하기 위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국장 지정권자 맞죠? 2번. 정보망 개공 상호관, 개공 의뢰인 상호관 맞아요? 이거 세 번이나 나왔네. 자, 이게 틀렸어. 누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개공 상호간. 2번이 정답이고. 자, 정보망에 중개되는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 공개했어요. 1년하고 1천? 확신해요? 왜 거짓 공개했어요? 오야 마음이 오야 마음이 진짜 오랜만에 나 진짜 그거 오래 한 20년 만에 들어본다. 그죠? 오야 마음이 자, 한 20년 너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예요. 아, 좋았어요. 그 일본어 아닌가 그? 네.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네. 그죠? 자, 정보망에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근데 이것도 1년하고 1천이에요. 정보망에 중개된 거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1년하고 1천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으면서 1년 이내 정보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권 지정 취소할 수도 있고.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을 또 몇 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승인, 변경할 때도 가능. 그래서 몇 번 정답? 2번. 자, TV에 넘어오세요. 자, 5번 문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틀린 거.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 1인, 정보전에 1인 확보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개공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1명. 개공은 500명 이상 확보해야지. 개공은 500명 이상 확보해야지. 공인중개사 1명. 자,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받아내요?
교통부 장관의 승인. 틀렸고 3번. 그러면 지정 취소권이 국토교통부 장관 맞아요?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된다. 맞는 말이네. 사망 해산 빼고는 다 청문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해야 된다. 자, 누구로부터 의뢰받아요? 개공. 내려볼 때도 개공. 올려받을 때도 개공. 그래서 의뢰인, 이거 자주 나와요. 의뢰인 X. 자, 5번. 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지정 받은 날. 신청일이 아니라 이날. 이날로부터 1년이에요. 이날로부터. 신청받은 날로부터. 지정받은 날. 지정받은 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신청일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 3번. 자, 6번 문제. 정보망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맞습니까? 이건 정답이고. 자, 2번. 국장은 거래정보사 지정 신청받은 3개월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30일. 자,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지정받은 날. 자, 3개월이 틀렸네. 신청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사망으로 인하여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지정 취소해야 한다? 사망은 할 수 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500만 원이 과태료? 1학년 일반이래. 누가 위반했어요? 정보를 뭐 했어요? 위반하여. 거래정보사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했다. 그랬죠? 다르게 공개했다. 뭐 이런 거. 1년에 5일차.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 지정 신청서에 공인중개사의 컴퓨터 내용을 기재해야 돼요. 이건 맞으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필요한 거지. 여기서는 개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개공은 PC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확보해야죠. 컴퓨터 설비는 운영자가 확보를 해야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거래 정보망까지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어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91페이지 개공 의무와 책임 들어갑니다.